반갑습니다. 천천히 건네는 숲서림입니다. 연말이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지죠. 특히 내년부터 재가기관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수선하고 바쁘게 연말과 연시를 보낼 것 같습니다. 기관 평가가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연시의 업무도 많아질 건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들의 연말 연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완벽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더 필요하겠다 싶은 일들을 처리하셔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연말연시 업무 중에서 수급자 서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수가 및 한도액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입력. 세 번째는 기초수급자의 입소 이용 의뢰 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 전송. 네 번째는 욕구 반영 확인 및 정리 업무. 다섯 번째 모니터링 확인 평가. 여섯 번째 변경 직원이 있을 경우 수급자 상담 일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담 일지를 마련해 두어야 하고요. 일곱 번째는 기능 회복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교육 자료 마련. 여덟 번째는 수급자 만족도 계획, 우수 사례 발굴에 대한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직원과 관련된 서류 업무인데요. 첫 번째가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재작성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연말정산 자료 입력, 세 번째 법정 의무교육 수료자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 네 번째는 직원 근골격계 조사 및 정리, 다섯 번째 직원 회의, 직원 교육, 사례 관리 확인 및 정리를 해 두셔야 하고요. 여섯 번째는 직원 고충 상담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년도 직원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 두셔야 하고요. 여덟 번째는 고충 처리 절차, 인권 대응 지침, 신규 직원 교육 자료도 마련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능 회복 훈련 교육 자료, 마지막은 직원 직무 만족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우수 사례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연말 연시 업무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예산 보고, 두 번째 운영 규정 개정, 세 번째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전년도 사업 계획서 평가, 네 번째는 홈페이지 변경 내용 수정인데요.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 조정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평가이기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는 매달 한 개 이상씩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외에 센터에서 정한 업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기존에 해오시던 일들이 많아서 모두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작성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인데요. 이 서류는 변동 수가가 발표된 시점부터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두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계약 일자가 2022년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가 변동이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기관에서는 11월이나 12월 사회복지사 방문 시 미리 작성해 두셨다가 사인을 받아 철회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계약 일자를 사회복지사의 11월 혹은 12월 방문 일자로 맞춰 두시고요. 급여 종류는 방문 요양만 하시는 기관이라면 요양만 남겨두시고 목욕이나 간호까지 하시면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전 수가는 2022년도 기준이고요. 변경 후는 2023년도 새롭게 발표된 수가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별로 서비스 횟수를 파악하되 주 180분 4회, 480분 1회라면 이렇게 모두 기입을 하셔서 본인 부담금까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2022년과 2023년 재가급여 수가표인데요. 책상에 붙여두시고 항상 보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표를 보고 변경된 수가와 본인 부담금을 직접 계산하면 화면과 같은데요. 우선 4등급 기준으로 주 4회 180분 이상,
주 1회 480분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 수급자 혹은 보호자 욕구에 따라서 주 4회 180분 이상, 주 1회 480분 이상 서비스를 하겠다고 총평이나 보호자 혹은 수급자 욕구란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수가표에 따른 금액을 넣으시고요. 180분의 경우 54,400원 곱하기 주 4회 그리고 또 곱하기 4를 하면 한 달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를 일반 대상자라고 가정해서 곱하기 0.15를 하시면 본인 부담금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480분은 240분 수가의 2배로 계산을 하시는데요. 주 1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4주를 잡고 4를 곱한 후에 그 금액에서 0.15를 곱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데요. 수가 변동과 함께 한도액 변동도 있기 때문에 월 한도액을 적어 두셔야 하고요. 요양과 목욕 서비스를 둘 다 받으시는 어르신의 경우라면 급여 종류의 요양과 목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계약 일자인데요. 수가 변동의 경우 고시 기준일 전날까지 계약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면 수가 변경 계약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복지사의 방문일로 계약 일자를 잡고 일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괄적으로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12월 31일이 쉬는 날이라면 그 날짜에 모든 어르신들을 센터장 혼자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방문일로 계약일자를 잡습니다. 이 화면은 변경 계약서의 뒷면인데요. 수가 변동의 경우 반드시 이전 해와 수가가 바뀌는 해의 고시된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하고요. 한 장을 작성하셔서 앞면에 수급자 이름과 해당 내용을 바꿔가면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사인을 받아 본 계약서 바로 아래에 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댁에도 이 서류는 복사본이 있어야겠습니다. 목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간호를 하고 계시다면 간호에 대한 서류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입소 이용 의뢰서인데요. 신청인은 어르신 혹은 보호자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사인이 가능한 어르신이라면 센터에서 워드 작업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사인이 만약에 불가능하신다면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되 주소는 수급자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지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입소를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시설 주소로 적으셔야 하고요. 아래 수급자는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역시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지를 적으시고 입소 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기관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소 이용 의뢰서 역시 1월 1일부터 변경된 금액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작성 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이어야 하고요. 신청인은 수급자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인데 가능하면 앞의 서류에서부터 수급자로 정리해 두시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는 막도장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소 이용 의뢰서는 이용 내역서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방문 요양과 함께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하신다면 그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복지연구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기관이라면 복지연구에 대한 내용까지도 서비스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입소 이용 의뢰서 작성 예시를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적힌 급여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공단의 시간이 부족하니 개장기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명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 공단에서는 그렇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보시고 일부 공단에서는 변경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장기의 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경우 최대 한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방문 요양 180분 주 4회, 주 1회는 480분 서비스를 수급자나 보호자가 욕구 평가에서 원했다고 할 경우에 4등급은 한도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480분을 하루 빼시든 180분을 조정하시든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센터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을 기입하셔서 합계를 적으시는데 방문 요양 아래에 방문 목욕이나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면 한도액 안에서 기입을 하시고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합계란에 적습니다. 그리고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상의 주소지로 팩스를 보내거나 팩스 말고 직접 방문을 원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고요. 팩스나 직접 방문, 이메일도 허락하는 시군구가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보통은 3일 전후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수가 변동시가 아닌 경우에 평소 깜빡 잊고 서비스가 먼저 들어간 어르신이 계시다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하고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날짜부터 소급 적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수가 변동이 되고 입소 의뢰서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부담스러운 지자체에서는 일괄 적용해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르신 주민등록지 기준 주소에 시군구에 전화를 하셔서 일괄 적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반드시 공단 전산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한 뒤에 1월 달에는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인데요. 우선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요.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신규 직원 교육, 운영 규정 교육 등과 함께 이번 평가 지표에서 신설된 필수 교육 등을 확인하셔서 서류를 마무리해 두시고요. 2023년도 교육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법정 교육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고요. 나머지 급여 제공 지침이나 신규 직원 교육, 신설 교육 등도 새롭게 만들어서 올려두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운영 규정 교육은 신규 직원 교육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바뀐 부분이 많은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수급자별 평가는 공단 전산의 모니터링을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고요. 상태 변화 기록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주 1회 이상 작성하시는 것으로 2020년부터 혹시 빠진 주가 없는지, 근무하지 않은 날 상태 변화 기록지가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작성자의 사인은 빠지지 않았는지, 기타 수급자 이름이나 등급 등 기관 자체 서식에 빠진 내용이 없는지 살펴두시고요. 급여 제공 기록지 제공 역시 100% 태그를 전송하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방문 시 수급자 덱 서류철에 출력하여 보관을 해두시고요. 태그 전송을 하루라도 빠뜨린 날짜의 급여 제공 기록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셔서 기관과 수급자 덱 모두 채워두셔야 하는데요. 급여 제공 기록지는 환수와도 연결된 서류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꼼꼼하게 중복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하셔야 하는데요. 역시 공단 전산의 모니터링을 이용하시면 좋은데 만약 전산을 이용하시지 않을 기관이라면 따로 급여 제공 평가 기록지를 자체 서식으로 만들어서 일자, 총평 또는 종합 의견 작성자 명을 반드시 기입하여 보관하셔야 하고요. 이 결과 평가는 모니터링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급여 계획서가 새롭게 작성되어져야 하므로 평소 공단 전산의 급여 제공 계획서 화면을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색깔이 바뀌면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작성된 지 1년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맡고 있는 수급자의 급여 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월초나 월말은 보통 바쁘기 때문에 월 중간에 날짜를 정해두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혹은 셋째 주 수요일 식으로 정해놓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누락 없이 관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로 변경 직원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는지 바뀐 요양보호사의 면담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신규 직원 교육 시 전달을 하시거나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해야 하고요. 수급자에게 서비스원에 신규 직원을 소개했는지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신규 직원과 동행해서 소개를 시켜 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보다 센터장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이런 기회나마 어르신 댁을 방문한다면 전체 수급자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신규 직원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면 14일 이내 수급자나 보호자 상담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상담 일시, 상담 방법, 수급자명, 상담 직원,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 등이 기재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 일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면은 신규 직원이 있을 때 구비해 둘 수 있는 서류로 참고해서 센터에서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고요. 인수인계서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다면 인수인계서는 굳이 안 만들고 신규 직원 교육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요. 수급자 상담 일지는 반드시 있어서 양식 정도는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마저도 귀찮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방문을 신규 직원 변경 후 2주 이내로 잡으시고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을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신규 직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일지 상담 내용에 기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번호 27번의 기능 회복 훈련 내용입니다. 기존 평가에서 기능 회복 훈련은 있었으나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평소 전 직원이 모였을 때 따로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능 회복 훈련에는 기본 동작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있습니다. 이 두 동작 역시 수급자에게도 면담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시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이 기본 동작 훈련이고 이것이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평가에서 면담 시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두 동작은 평소에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기본 동작 훈련에는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잡기,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 교재를 활용하시면 좋고 어렵다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 동작 훈련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무엇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평소에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서비스인데요.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 등이 있습니다. 역시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거나 센터에서 등급별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우수 사례인데요. 만족도는 수급자와 직원, 직무 만족도로 나뉩니다. 이 평가 지표는 신설이 되었지만 지표 적용 기간이 202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우선 수급자 만족도를 위해서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 치매 대상 보호자 자조 모임 등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 센터의 경우에 진행하신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를 실시하시고 그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을 해두시고 2023년도부터는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평가가 연초에 나온다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진행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수급자나 보호자 모집 중에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 중에 실버 체조나 인지 체조 등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직접 동영상을 틀고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 만족도 역시 우수 사례를 보는데요. 법정 의무 교육이나 급여 제공 지침 교육 등 기관에서 해야 하는 교육 외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인건비 지출 비율은 지키고 있는지 등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요양보호사 월급제는 가족 요양은 제외가 되고 월급제에 대한 비율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나 자료 구입비 지원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지활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자조 모임을 통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여 그 영수증을 모아 두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2020년부터 이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정빙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잘 묶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따로 정한 업무가 있는데요. 배상 책임보험부터 명절 선물까지 각 기관에서의 업무를 정리하시고요. 서류 점검은 평소에도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은데 주 1회 2시간 정도는 업무 중에 서류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살피시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수급자의 욕구 평가를 살피겠다고 예상을 하셨다면 첫째 주는 욕구 평가의 종합란이 빈 곳은 없는지, 둘째 주는 욕구 평가의 날짜와 서명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셋째 주는 욕구 평가의 날짜가 1년이 다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주는 욕구 평가의 내용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처럼 특정 부분을 정해놓고 보시면 속도도 빠르고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오늘은 연말연시 기관의 업무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